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녹화하고요. 좀 나가서 좀 나가 놀겠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녹화해요. 오늘 일단은 뭐 할 말이 좀 굉장히 좀 많은 날이죠, 그죠? 사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미국이 어쨌든 드디어 한 방 나왔습니다. 미국이 1% 가까이 드디어 S&P와 나스닥이 1% 가까이 빠져줬어요. S&P, 나스닥. 하락의 이유는 사실 그렇게 뭐 이 하락을 정당화할 만한 뭐 그런 재료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번 내용을 볼게요. 타이틀이라고 해서 가지고 나온 게 뉴스 타이틀이 보시면은 내용이 별 건 없습니다. 아유, 겁나 많이 올라가네. 보시면은 뭐 트럼프가 남미에 철강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에 하락한다. 남미에 철강 관세를 부과하는 게 사실 미국 증시 빠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죠? 이거는 그냥 이제 지수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미국장이 오버페이스하고 있다. 미국이 오버페이스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좀 쉬었다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라는 말씀 계속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말씀드렸는데 울고 싶은데 누가 뺨을 딱 때려준 거예요. 사실상 이제 남미 철강 관세 부과라는 소식이 뺨이 됐죠, 그죠? 뺨 때린 꼴이 됐죠. 사실 내용은 별거 아닌데 어쨌든 시장의 반응은 좀 쇼킹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장의 TVIX 그죠? 변동성 지수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현재 또 V자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꼬라지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액면 병합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삼성전자로 예를 드시면 삼성전자가 250만 원에서 5만 원 된 게 액면 분할한 거죠. 그 반대로 5만 원이 250만 원이 되면 액면 병합한 거고. 이 보시다시피 TVIX라는 이 상품도 계속 가격이 쭉 우하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의 편의성을 위해서 액면 병합을 이렇게 합니다. 액면 병합 한번 했죠. 어제가 액면 병합한 건데 차트는 아무튼 좀 신기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돼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어쨌든 중요한 거는 V자로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즘 상황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보기 힘든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지만은 솔직히 평상시에 어떤 지수와 관련된 움직임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빠지고 이렇다면은 요즘은 좀 시장 상황이 바뀌었죠. 요즘은 뭐 시장에 힘이 좋고 뭐 호재들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다 막 V자로 빠지고 이러한 상황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곡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양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요즘의 특징인데 아무튼 그래서 정말 요즘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난 10월 달부터 인버스를 붙잡았지만 정작 안타깝게 빠지기 하루 전날부터 팔아버리고 정말 뭐 짜증나는 일이 정말 요즘 그래서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요즘에 주식이 좀 많이 올랐죠, 그죠?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이런 V자로 빠지는 모양도 나오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V자로 빠지는 모습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무섭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좀 주식이 추세적으로 빠지고 그러려면은 좀 이렇게 풋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점을 며칠간 단단히 다져놓고 이렇게 살아나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V자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언제든지 이거는 뭐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어제의 이 미국장 이런 하락이 좀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잉했던 거 좀 과잉된 시세를 시원하게 해결을 해줬거든요. 피곤했었는데 한숨 푹 잔 거예요. 한숨 푹 잔 거야.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보시면 채권 쪽은 힘이 빠지고 있고 뭐 어쨌든 뭐 안전자산 매도,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흐름은 계속 큰 틀에서 지속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채권 팔아제끼고 있고 주식 물론 뭐 주식도 같이 팔아제꼈지만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추세가 주식이 훨씬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 안전자산 매도 이런 쪽의 흐름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불어 보시면은 어제 유로화가 좀 많이 올라왔죠. 오래간만에. 유로화가 올랐다는 건 신흥국 쪽에 좀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뭐 하나의 사인으로 이것도 위험자산 선호와 좀 관련이 깊죠, 그죠? 아무튼 뭐 큰 틀에서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장 빠질랑 말랑 하다가 뭐 자꾸 내려앉고 있는데요. 오늘 샀으면 오늘 주식 샀으면 딱 좋았는데 오늘이 하이닉스 사기 딱 좋은 날인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저는 뭐 하루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아무튼 제가 하이닉스를 사면서 하이닉스에 관한 얘기를 드리면서 분명히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가짜 상승이다라고 말씀한 내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분명히 10월 23, 24, 뭐 25 요때쯤 올랐던 거 이거 가짜 상승이다. 예, 그죠?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갭상승으로 파바박 올라간 거는 추세적인 어떤 힘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점이 있다. 반드시 내려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반드시 이 부분을 다시 테스트하러 내려옵니다. 다시 이 부분을 사신 분들은 굉장히 좋겠죠, 그죠? 굉장히 좋을 겁니다. 뉴스들이 어쨌든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미국장은 사실 뭐 남미에 철강 관세 부과한다라는 악재 정도가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는 미국장에 반영되지 않은 몇 가지 악재가 좀 더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의 디지털 관세 도입 그러니까 미국이 프랑스한테 협박하는 거죠. 프랑스 니네가 지금 우리나라 구글 같은 애들한테 세금을 뜯어보려고 디지털세라는 걸 도입할 모양인데 그거 니네 도입하면은 내가 24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매겨주겠어라고 지금 프랑스에 갖다가 대고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 8시 정도에 나온 뉴스. 지금 이제 이러한 불안감들, 미국이 1% 빠져서 불안해 죽겠는데 거기에다 더해서 뭐 프랑스의 미국이 협박을 한 내용, 그리고 이런 것도 오늘 아침에 나왔죠. 미국 상무장관이 12월 15일까지 미중 무역 분쟁 합의 안 되면 중국 제품에 15%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을 이것도 아침 8시 정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방금 말씀드린 이 프랑스 디지털세하고 이 중국에 관세 부과하겠다는 내용 자체는 이거는 미국 시장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고 아무튼 가뜩이나 미국이 1% 빠져 불안해 죽겠는데 프랑스 디지털세하고 이 관세 이슈가 또 나오면서 한국은 어쨌든 좀 많이 좀 시장 분위기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쪽 보시면 코스닥 시장은 900개가 종목이 빠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 전 종목이 다 빠진다는 거고 뭐 코스피 쪽도 보면 상승 종목이 120개밖에 안 됩니다. 현재로서.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상 오늘 전 종목이 다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한국장이 좀 피로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또 다시 한국장이 또 좀 과한 할인의 구간으로 간다. 과하게 디스카운트 되는 구간으로 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은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드디어 좀 건전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나라는 좀 싸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어쨌든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이거는 좀 볼만한 것 같은데요. 이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에 사인했다라는 걸 가지고 보복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중국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자존심 세우는 조치라는 게 고작 미국의 항공모함이 홍콩에 들어오는 걸 막겠다라는 거하고 미국의 NGO를 제재하겠다 이 정도. 다행히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다행히 뉴스입니다. 다행히 뉴스. 예전 같으면 어땠겠어요? 시진핑이 나와가지고 야 합의하지 마 이랬겠지만은 요즘에는 좀 상황이 확실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어쨌든 홍콩 인권법 사인은 정치적인 거다. 그래? 그러면 우리도 정치적인 쪽으로 반격을 해주겠어라는 게 요즘 중국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보면은 중국도 어려운가 봐요. 네.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는 좀 뭐라고 할까 좀 일단 실리를 이제 슬슬 챙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타결이라는 거를 좀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긴 한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2월 중순에 굵직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시장의 불안감이 계속된다면은 이렇게 시장의 불안감이 계속된다면은 아마 뭐 12월 15일까지일 것 같습니다. 달력 한번 보시죠. 12월 15일일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12일 날 FOMC 회의 이슈 반영되고 15일 날은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그 일종의 데드라인 날이죠. 15일이. 15일 날까지 합의 안 하면 관세 매긴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미중은 15일 날 내로 합의를 할 생각이 있겠죠? 있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뭐 만약에 제가 지금 12월 달이 안 좋을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또 12월 하반기는 12월 이후 아니, 그러니까 12월 그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이쪽 말에는 12월 말에는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2주, 이 기간 동안에 불확실성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지수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면 남은 2주, 그리고 12월 마지막은 의외로 강하게 마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하이닉스 많이 사시고요. 네, 하이닉스 많이 사시고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하이닉스나 뭐 미국장이나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거는 건전해서 보기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기 단기적으로 너무 그렇게 막 연연하지 맙시다. 예, 여러분 단기적으로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IMF 때 강남 아파트 사는 때다. 주식시장에 IMF가 이미 몰아쳤다.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사는 거는 강남 한복판에 빌딩을 97년도 IMF 때 사는 거하고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좀 빠지면 어때요? 그래봐야 몇 프로인데. 네. 마음껏 사시고 뭐 내일 오를까 모레 오를까 지금 이런 걸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전 여기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뭐 지금까지 이미 다 했던 내용들이라서 얘기해봐야 했던 얘기 또 하는 거고. 네, 뉴스는 별다른 거 없고요. 이슈는 다 언급해드린 것 같고. 전 그러면 이제 슬슬 놀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